여러분, 인트로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니 왜 벌써 일요일이지? 전 금요일부터 주간 김효캐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벌써 금요일이지? 대체로 금요일과 토요일은 삭제되기 때문에 전 주 5일을 사는 인간.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단톡방에 링크 삥봉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Okay, you cunts. See what you can do now. 클로이 모레츠, 언제까지 마음속 힙걸로 간직할 수만은 없죠. 이젠 27살이거든요. 게다가 벌써 약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클로이의 연인은 모델 겸 포토그래퍼로 활약하는 케이트 해리슨인데요. 두 사람이 얼마 전 놀이공원에서 놀던 모습이 딱 잡혔지 뭡니까? 그런데 클로이의 왼손 약지엔 반지가, 이러니까 약혼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클로이와 케이트는 2019년에 키스하는 모습이 포착된 뒤 지금까지 연애 6년 차로 얼마 전 루이비통 행사 때도 클로이가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까요, 베컴의 큰아들이자 요리왕 꿈나무인 브루클린과는 2014년에 사귀기 시작해서 띄었다 붙였다 띠부띠부를 반복하면서 4년을 사귄 바 있습니다. 케이트는 당시 밴드 키스의 진 시몬스의 아들 닉 시몬스와 사귀고 있었고요. 사람 일 모르겠죠? 그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폐류나 레전드는 누군가요? 전 이 녀석입니다. 하지만 헐리우드라면 어떨까?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의 아들 웨스턴 케이지 코폴라가 배우인 엄마 크리스티나 폴턴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이 말싸움을 하다가 물리적인 싸움으로 번졌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집에 출동했지만 크리스티나는 병원으로 가지도 않았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웨스턴이 이미 집을 뜬 뒤여서 체포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엄마 크리스티나의 얼굴은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LA 경찰은 이걸 폭행 중범죄로 수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여러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때리자 피해자인 크리스티나는 피플지에 성명을 발표했죠. 웨스턴과 전 사건 전에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웨스턴의 친한 친구들로부터 웨스턴이 정신적인 위기에 빠져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 아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고 심적으로 지쳐있는 아들을 만났으나 그게 도리어 끔찍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전 오랫동안 불안정한 정신 상태인 아들을 돌봐왔습니다. 아들이 필요로 한다면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디어 여러분들께선 부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웨스턴이 워낙 문제가 많았죠. 2011년엔 당시 아내인 니키 윌리엄스에 대한 폭력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7년엔 음주운전과 접촉사고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처 힐라 아로니안과도 트러블이 있는데요. 자기 말로는 힐라가 10만 달러를 횡령했고 힐라의 부모들이 쌍둥이 딸들과 못 만나게 한다며 소송을 건 상태로 자기 정신적 문제를 핑계 삼아 그들이 벽을 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마 네가 때리니까. 니콜라스 케이지는 웨스턴이 어릴 적 자신의 상상 친구도 비행기에 타야 된다고 조르자 빈 좌석을 하나 더 구입했던 적이 있다죠. 그 상상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시죠. 정말 뜨거웠던 소식이 역시 맥갈라 2024였죠. 맥갈라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연구소가 개최하는 연례 기금 행사의 오프닝 이벤트로 호화 셀럽이 집결하는 패션계 최대 크기의 제전입니다. 이번 연도의 테마는 슬리핑 뷰티스, 리어웨이커닝 패션, 잠들어 있는 아름다움, 패션이 다시 깨어날 때 라는데요. 드레스 코드는 영국 소설가 제이지 발라드가 1962년에 발표한 단편소설 제목인 시간의 정원입니다. 이번에 공동 호스트를 맡은 건 패션의 아이콘 젠데이아와 래퍼 배드버니, 올해로 맥갈라 14회 참석에 빛나는 베테랑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처음으로 크리스 햄스워스가 무대에 섰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메종 마르젤라 드레스를 입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일단 해프닝부터 소개하자면 맥갈라 단골 게스트로 매번 센세이셔널한 룩을 선보인 킴 카다시안이 첫 번째 되겠습니다. 킴이 입고 있는 메탈릭 실버 코르셋이 문제였다는데요. 허리를 엄청나게 조여서 부축 없이는 계단을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미의 기준을 내세웠다. 허리가 목만큼 얇을 정도니 숨도 못 쉴 것이다 라는 다양한 미디어들의 비판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게요? 네, 누구냐면요, 바로 90년대의 섹시 아이콘 베이워치의 파멜라 앤더슨입니다. 이번이 첫 참가라죠. 아주 아름다운 쉬폰 드레스였고 두 줄 다이아 목걸이는 파멜라가 앰베서더인 판도라제 되겠습니다. 메이크업도 정말 오랜만인데요. 전속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2019년 세상을 떠나자 내내 노메였고 작년 파리 패션 위크 때도 노메, 맥갈라 전야 디너 파티 때도 노메였으나 이번엔 특별히 전설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퍼트 맥그레스에게 메이크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배우 제프 골드블럼도 맥갈라에 데뷔했죠. 올해가 71세인데 전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댄디한 프라다제 룩이었고요. 영화 위키드에 함께 출연한 아리아나 그란데, 신시아 에리보와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 극찬을 받았던 룩은 배우 제시카 베일입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엄마인 제시카가 맥갈라에 마지막으로 온 건 2013년이었죠. 맥갈라 전날 파티를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긴 이렇게 준비를 한다며 총 9kg의 베스솔트를 욕조에 쏟아부었죠. 그 노력 때문인지 진짜 돋보이긴 했습니다. 제시카가 선보인 핑크 드레스는 타마라 랄프의 2024년 봄여름 컬렉션 중 하나로 만드는 데만 32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가수 라나 델레이는 숲속의 요정이 모기장을 친 것 같은 알렉산더 맥퀸의 커스텀 드레스를 선보였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숙적인 킴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어 팀 테일러에서 팀 킴으로 이적했냐는 우스개가 있었네요. 그치만 킴과도 친하긴 했습니다. 2014년 프랑스 베르샤유 궁전에서 킴과 카니에의 결혼식 리허설 디너 파티에서 공연도 했었고, 최근엔 킴의 브랜드인 스킴스의 캠페인에도 참가했으니까요. 그 다음은 속성으로 쭉 볼게요. 젠데이아는 지방시와 메종 마르젤라 두 개의 룩을 선보였고, 제니퍼 로페즈, 벤 애플렉은 영화 촬영 때문에 못 왔다죠. 그리고 나쁜 토깽이, 비교적 수수하게 나온 햄식이 형 부부, 한국의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의 제니, 니콜 키드먼, 페넬로페 크루즈, 디젤의 진드레스를 구사한 칼리 미노그, 영화 패스라이브즈의 그레타리, 해리 스타일스의 여친 테일러 러셀, 시드니 스위니, 맷 데이먼 부부, 양자경, 키가 더 커 보이는 엘리자베스 데비키, 지지 하디드, 켄달 제너, 카일리 제너, 사브리나 카펜터와 베리 키오건 커플, 에드 시런, 주드 로우, 맨 중 맨 휴잭맨, 듀아리파, 윌 스미스의 아들딸, 아만다 사이프리드, 엘르 패닝, 미셸 윌리엄스, 저승사자, 아니 어셔, 카디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맥라이언, 스티븐 연, 브리 라슨, 황재성, 레베카 버거슨 등이었습니다. 한 10분의 1만 소개드린 것 같네요. 입장이 있으면 퇴장도 있는 법. 화려한 맥갈라가 끝나고 호텔을 떠나는 셀럽들의 모습을 볼까요? 제니, 젠데이아, 지지 하디드, 에밀리 라타코스키, 시드니 스위니. 집에 가는 복장이 왜 다 멋있는데? 암튼 맥갈라는 여기까지. 저스틴 비버와 헤일리 비버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켄달 제너는 또 눈물이 나왔다는 코멘트를 올렸고, 카일리 제너, 지지 하디드 등등 친한 친구들이 축하를 잔뜩 보내줬네요. 헤일리는 현재 임신 6개월을 넘어 안정기에 돌입했고, 두 사람은 새로운 결혼 바지를 맞추고 다시 사랑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에겐 여러 위기가 있어 왔는데요. 4월 하순엔 저스틴이 눈물을 흘리는 요런 셀카를 올려서 팬들이 놀랐었는데 너무 행복한 뉴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일대기와 통역가 미자 라이페이의 도박 스캔들이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았죠. 스토리는 오타니가 다저스와 10년 7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시작해서 2024년 시즌 개막 다음날 이페이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고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타이밍까지라고 하네요. 횡령과 도박 혐의가 발각된 직후 다저스에서 잘린 이페이는 지난 5월 8일 사법거래에 합의한 뒤 은행 사기 및 허위 납세 신고의 죄목을 인정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페이가 오타니에게서 훔친 돈은 1,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화 232억이죠. 이 드라마 제작은 요즘 돈 냄새 잘 맞는 라이온스게이트가 하고요. 프로듀서가 무려 토니상을 받은 스콧 델만이고, 전직 기자인 엘버트 첸도 제작자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양반이 타임지, 포춘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지를 거친 진국이죠. 사자문 말로는 어디까지나 오타니 쇼헤이가 스타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데요. 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자 엘버트 첸이요, 스포츠 도박을 다룬 책 빌리언 달러 판타지의 저자인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메이저리그에서 피트로즈 이후 가장 큰 스포츠 도박 스캔들이고, 그 중심에 MLB의 데스타가 있다. 실로의 배신, 부와 명성과 함정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성장은 거들 뿐 도박이 핵심. I'm Lucy's father. Yeah, I'm her father. 배우 쇼펜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밀스런 만남에 미국 미디어들이 주목하고 있죠.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소호 하우스에서 만났는데요. 소호 하우스가 뭐냐? 1995년부터 창립자인 닉 존스에 의해 탄생한 멤버십 클럽으로, 여기 속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견인하는 창작자 및 유명인 등으로 알려져 있고, 입회하려면 최소 2명의 기존 멤버로부터의 추천과 운영 조직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멤버가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포진한 소호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고, 레스토랑, 풀장, 스파, 사우나, 극장, 체육관, 호텔까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말리부 해변에 있는 리틀 비치하우스에서 만났는데요. 최근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모습 등 둘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정황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우정인지 비즈니스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두 사람의 전적 때문입니다. 시온펜은 한때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야광 엘차포 호아킨 아르시발도 구스만 로에라와 만나 파티를 하고 인터뷰까지 한 적이 있었죠. 이 만남을 롤링스톤즈의 에세이로 기고하기도 했고 2017년 넷플릭스 프로그램 엘차포를 만난 날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헌터 바이든은 어떤가요? 정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의혹이 있는 인물로 가장 최근 것부터 열거하자면 작년 말 최소 14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중죄 3건, 경미한죄 6건 등 총 9건의 죄목으로 기소가 됩니다. 검찰 측은 약, 출장 여성, 호텔, 고급차 등등 모든 것엔 돈을 썼지만 납세만 안 했다고 비판했었죠. 3년 동안 어덜트 엔터테인먼트에만 18만 8천 달러를 썼고 다양한 여성들에게 68만 3천 달러를 썼으며 온라인으로 우동 보는 것만 2만 7천 달러를 썼습니다. 이것만 해도 유죄가 뜨면 최장 1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요. 작년 9월엔 불법 총기 구입으로 연방법을 위반한 3건의 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콜트 코브라 스페셜 리볼버를 사면서 자신이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막대한 수입이 있었는데요. 그게 대부분 중국의 복합 기업체 및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었죠. 2000년대 중반부터 헤지펀드 회사 주식 취득과 부동산 투자 펀드 매출에도 상당한 인맥과 연줄로 부정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9년엔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미 해군 예비역에서 강제 퇴역됩니다. 그 밖에도 워낙에 혐의나 의심 정황이 많은데요. 돈 세탁, 선거자금 유용, 외국 로비 활동 법령 위반 등을 포함해 성적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연방정부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지만 아직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산 적은 없습니다. 이러니까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하죠. 지금부터는 이번호 특집이 되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꼭 다뤄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바로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의 역사상 가장 깊은 불화편을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주간 김효캐 애독자분들 외에도 더욱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특집 김효캐로 따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7일 심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래퍼 드레이크의 자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일보를 올린 건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방송국 CBC와 토론토 시티 뉴스였습니다. 이번 총격은 이른바 드라이브 바이 슈팅으로 영화 속 이런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택 입구에 서있던 드레이크 측 보안 요원이 용의자들이 발포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부상자를 근처 써니브룩 병원으로 이송,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토론토 경찰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사건이 오전 2시 7분 베이뷰 애비뉴와 로렌스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일어났고 보안요원의 부상 또한 치명상이 아니며 드레이크가 희생자가 된 것도 아니고 당시 드레이크가 집에 있었는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요원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분분합니다. 몇몇 언론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거든요. 토론토 선지는 총을 맞은 남자가 드레이크의 경호원 중 한 명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미디어는 경찰 측에 물었습니다. 이번 총격이 켄드릭 라마와의 싸움과 연관이 있냐고요. 경찰은 증거는 없지만 두 사람의 반목에 대해선 잘 알고 있고 현 시점에서 동기도 불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자택을 비롯해 인근 건물이나 도로엔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시각이 워낙 심야인지라 화질에 문제가 있어 당국 경찰은 영상을 분석하면서 드레이크의 집 주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의자나 도주한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최근 켄드릭 라마와 진행 중인 싸움을 이유로 팬들이 구글맵상에서 드레이크의 집 이름을 켄드릭 사우스, 드레이크 아이방, 켄드릭의 개 등으로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8일 한 남자가 드레이크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다 정문에서 보안요원에게 제지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 남자를 현장에서 체포했고요. 캐나다 글로벌 뉴스에 따르면 그 남자는 드레이크를 만나러 왔다 라고 말한 뒤 보안요원과 난투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두 개의 사건이 드레이크의 자택에서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은 켄드릭 라마와의 싸움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기며 경찰은 불분명하다는 입장. 그럼 지금부턴 두 래퍼의 관계가 어떻게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불화의 연대기를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싸움을 비프라고 칭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도 비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힙합의 세계에선 래퍼들이 악곡을 통해 서로를 도발하고 싸움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비프라고 하냐면요. It's a very big fluffy fun. Where's the beef? 1984년 패스트푸드 업체 웬디스의 CF에서
타사의 햄버거의 고기가 작다는 도발적인 조롱과 비판에서 유래된 말로 상대가 싸움을 걸었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도하지 않아도 악곡에 따라 상대가 비프를 걸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2023년 10월 6일에 발매된 드레이크의 8번째 정규 앨범 For the Dogs에 수록된 6번째 트랙 First Person Shooter에서 피처링으로 참여한 래퍼 제이콜이 부른 이 파트를 들어보시죠. 빅3로 네임드랍된 켄드릭 라마와 드레이크는 This is my brother A$AP Rocky. This is my brother Kendrick Lamar. 처음엔 친구 사이였고 10년 전쯤 몇 곡을 공동 작업한 적은 있지만 서로 개성, 스타일, 가치관이 달랐음에도 2012년 라마가 클럽 파라다이스 투어를 개최하고 무대로 올려준 드레이크에게 리스펙을 보낸 적도 있었죠. I sat down with Drake in Toronto a while back when I did my first show out there. He called me up and we had a few drinks and he always said appreciative of my music. I've always been a fan of his music. 하지만 라마가 2013년 빅션의 곡 컨트롤에 피처링을 했을 때 드레이크와 제이콜 및 모든 라이징 래퍼들보다 자기가 낫다 라고 랩을 하면서 불화의 싹을 틔웁니다. 이후로는 서로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디스인 스닉 디스 랩을 반복해왔죠. 드레이크는 2013년 앨범 Nothing Was The Same에 수록한 The Language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2015년에 라마는 킹쿤타를 냈는데 라는 랩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게 드레이크를 겨냥했다고 믿었던 이유는 래퍼 믹밀이 드레이크가 대필 작사가를 쓴다며 비난하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었기 때문입니다. 라마와 드레이크는 예술적으로 다른 길을 걸었죠. 라마는 2018년 대음으로 퓰리처상을 받고 17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는 등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반면 드레이크는 10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15곡을 앞세우며 상업적으로는 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드레이크는 퍼스트 퍼슨 슈터 말미에 자신을 마이클 잭슨과 연관짓습니다. 드레이크는 이 곡으로 13번이나 빌보드 핫백 1위를 찍었고 이건 마이클 잭슨과 타이 기록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제이콜은 드레이크와 라마 양쪽과 모두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이콜이 나쁜 의도 없이 피처링 곡에서 라마의 이름을 빅3로 언급하는 건 뭔가 절묘한 느낌마저 들죠. 하지만 라마는 맘대로 자기 이름을 드레이크와 같은 선상에 놓고 결국 자신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한 제이콜의 벌스를 간과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켄드릭 라마는 퓨처, 메트로 부민과 함께 Like That이란 곡을 내는데 이게 이번 비프의 도화선이 됩니다. 라마는 이 곡에서 정확히 드레이크와 제이콜의 곡을 겨냥했고 자신을 프린스에 비견하기도 합니다. 프린스는 마이클 잭슨과 서로 비프전을 벌였었죠.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은 일주일 후 드레이크가 플로리다 콘서트에서 라마에게 답합니다. I'm 10 fucking toes down in Florida or anywhere else I go, and I know that no matter what, it's not a nigga on this earth that can ever fuck with me in my life. 4월 5일 제이콜이 라마에게 7minute 드릴이라는 곡으로 답을 합니다. 이 곡명은 제이콜이 7분 만에 가사를 쓰는 연습을 했던 것에 기인하며 롤링스톤즈는 이 곡의 제목이 군사 장교가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군사 훈련을 가리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라마가 자신의 네임드랍을 MC 배틀처럼 생각해 문맥을 강하게 쳤기 때문에 제이콜도 각을 제대로 잡죠. 그리고 라마의 작업 시간이 긴 것도 지적합니다. 제이콜은 라마와 자신의 속도 차이를 어필하듯 7minute 드릴뿐만 아니라 이 곡을 포함한 12곡짜리 앨범 My Delen Layer를 내버렸죠. 그런 가운데 제이콜은 자신이 주최한 드림빌 페스티벌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팬들은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When I listen to it and when it comes out and I see the talk, disrupts my peace. So what I want to say right here tonight is in the midst of me doing that and in that shit, trying to find a little angle and downplay this nigga's catalog and his greatness, I want to say right now tonight, how many people think Kendrick Lamar is one of the greatest motherfuckers to ever touch a fucking microphone? 한껏 비프에 드라이브가 걸릴 줄 알았는데 제이콜이 담백하게 링에서 내려가 버린 것이죠. 이런 태도에 실망한 팬들도 많았지만 싸움이 심해지기 전에 물러난 걸 두고 성숙하다며 칭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져 드레이크와 켄드릭 라마의 본격적인 비프가 발발합니다. 4월 13일 드레이크가 녹음한 것으로 들리는 디스트랙이 SNS에 뜨죠. 일부 팬들은 AI 트랙이라고 생각했지만 드레이크가 영화 킬빌의 한 장면 같은 커버를 인스타로 올리면서 이 트랙이 진짜임을 암시합니다. 이 곡에서 드레이크는 두 장의 합작 앨범으로 자신을 씹은 퓨처, 메트로 부민과 이 앨범에 참여한 더 위켄드를 비롯한 아티스트들에게 맞디스를 치기도 했으나 거의 시종일관 라마를 까고 있습니다. How the fuck you been
stepping with a size 7 man's on. 라마의 최신 5집 앨범인 Mr. Moral and the Big Stepper를 인용해서 라마의 작은 키를 까고 Top, so you drop it, give me 50 like some pusher. 라마의 전 레이블이 수익의 50%나 가져갔다고 조롱하고 Maroon 5 need a verse, you better make it witty. 마룬5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피처링해준 것도 까고 SZA got you wiped down, Travis got you wiped down, Savage got you wiped down. 이어서 스자, 트래비스 스캇, 21 세비지한테 처발렸다는 소리에 제이콜의 디스곡도 언급합니다. I don't care what Cole think, that dot shit was weak as fuck. 이 곡에서 드레이크는 여러 뮤지션들을 광역 맷병기 수준으로 두루치기를 하는데요. 이 곡에서 까인 래퍼 릭로스는 SNS로 드레이크가 코성형을 했고 유령 작가를 썼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이 유출되고 일주일 뒤인 4월 19일 드레이크는 테일러메이드 프리스타일을 이어서 발표했는데 이 곡의 특징은 AI를 사용해 투팍과 스눕독의 목소리를 만들어 썼다는 거였죠. Kendrick, we need ya. Fuck this Canadian light-skinned doc. Never did nothing violent and no one. It's the homies that empower you. 스눕독은 이런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They did what? When? How? Are you sure? I'm going back to bed. Good night. 투팍의 유산 관리자는 드레이크에게 당신은 투팍의 유산 및 법적 관리에 대한 중대 위반을 했고 가장 위대한 힙합 아티스트에 대한 노골적 갈취다 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이틀 후 드레이크는 SNS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곡을 삭제합니다. 직후 카니에 웨스트가 Like That의 리믹스에 끼어들어 드레이크를 디스하기도 했고요. Where's Lucian? Serve your master. Lifetime deal. I feel bad. 4월 30일엔 라마가 드레이크에 대한 6분짜리 답가 유포리아를 발표합니다. 동명의 HBO 드라마가 있죠. 폭신폭신한 고향감, 근거가 없는 행복감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고교생을 성적으로 묘사했다며 비판을 받았고 드라마 프로듀서 중 한 명이 드레이크이기 때문에 대놓고 디스를 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합의 보려고 $50만 낸 적 있지 않냐? 라는 가사도 있었는데요. 이건 2019년 인스타 모델 라쿠아나 모리스와의 성추문 사건 당시 드레이크가 전달한 합의금이 미화로 $35만 뉴질랜드 달러로 $53만 2천 걸 상기하게 합니다. 그 밖에도 AI 사용을 비난하고 드레이크가 여성에게 무례하며 태만한 아버지라는 것 또한 지적했죠. 5월 3일 라마는 616 in LA라는 짧은 트랙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이 곡에서 라마는 드레이크의 크루인 오비오가 나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너한테 월급 받는 100명 중 20명은 네가 죽길 바랄걸? 라는 가사를 통해 오비오 안에 자기 첩자가 있음을 암시했죠. 6월 16일은 투팍의 생일이자 캐나다에선 아버지의 날이고 애초에 제목 자체가 종종 위치와 타임스탬프를 포함한 드레이크의 노래 제목 패러디입니다. 게다가 이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프로듀서이자 친구인 잭 안토노프가 공동 프로듀싱했으니 라마의 테일러 곡 피처링을 드레이크가 디스한 걸 역공하고 있는 셈이었죠. 커버 아트는 마이바흐 로고가 그려진 가죽 장갑인데요. 드레이크가 깐 래퍼 릭로스의 음악 레이블이 마이바흐 뮤직인데다 2020년에 발매한 곡 투시 슬라이드에서 드레이크는 검정 가죽 장갑 운운하며 자신을 마이클 잭슨과 비교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5월 3일 드레이크는 7분 30초짜리 패밀리 메러스를 발매. 내 씨앗을 언급했으니 이젠 그 아빠를 상대해봐라. 애들 얘긴 안 해도 됐을 텐데 날 비난 마라 라며 라마의 두 아이 중 한 명의 아빠가 라마의 비즈니스 파트너이고 라마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은유를 하기도 하죠. 이 곡이 나오고 1시간도 안 되어 라마는 리타 그레엄스를 공개. 아예 드레이크의 아들 어도니스에게 말하는 방식의 가사가 담겼습니다. 그 사람이 네 아빠라서 유감이야. 드레이크에겐 숨겨진 딸이 하나 있고 소아성애자라는 은유적 가사를 퍼부으면서 네가 우리 가족을 거론한 이상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마는 바로 이어서 난 라이커스를 냅니다. 드레이크의 패밀리 메러스에 마티스를 했던 리타 그레엄스의 디테일한 버전으로 커버 아트엔 구글 맵에서 본 드레이크의 저택에 성범죄자 마크가 잔뜩 있는 형태였고요. 드레이크와 측근들이 소아성애자라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네가 어린 거 좋아한다고 들었다. 감방 1블록엔 안 가는 게 좋을걸 등등의 가사였죠. 5월 5일 드레이크는 라마가 연달아 낸 두 곡에 대한 맞디스곡 더 헐트 파트 6를 공개합니다. 숨겨진 딸은 없다는 등 대부분 라마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힘이 빠진 톤이기도 했어요. 라마 쪽으로 승기가 살짝 기우는 분위기였는데 이 와중에 총격 사건과 불법 침입 사건이 벌어졌으며 드레이크의 자작극이라는 등 여러 루머가 있지만 자세한 건 경찰 조사 결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곡에 내포된 은유와 해석, 어떤 곡들을 샘플링했고 하나하나에 어떤 세세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 이 영상으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사건의 윤곽과 타임라인을 파악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둘이 공동으로 소속된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에서 비프를 멈추도록 요청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었죠. 따라서 비프가 끝난 것인지 드레이크가 큰 역공을 준비할지 아니면 총격 사건으로 인해 수건을 던질지 라마가 피니시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지금
엄청난 음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팬들은 적어도 싸울 거면 비폭력적으로 싸우길 바라고 있죠. 네, 이번 순서는 휴잭맨의 이 사진을 끝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잠시 이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맷갈라에 가기 직전 휴잭맨의 모습인데요. 이 톰 포드 정장은 2004년 맷갈라에서 지금은 이혼한 아내와 함께 등장했을 때 입었던 것이고 집에 가구가 없어 여러 물건들이 바닥에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두 자녀가 아빠를 많이 응원해주고 있다는데요. 잭맨이 형 힘내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유승환 감독, 황정민, 정혜인 주연의 베테랑2 예고편 분석 및 미리 보기 영상과 유인원 뭉치면 강하다, 혹성 탈출 새로운 시작의 리뷰 영상도 깡광부! 지금까지 주간 김용태 K졌습니다.